안녕하세요. 스포츠에라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및 처음 보신 분들,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실력으로 보여드렸고 어디 누구보다 정확한 정보와 조합으로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렸습니다. 스포츠는 매일 있습니다. 비록 매일 맞춘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결국 이번처럼 또 한 번 당첨 나옵니다. 조합은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함께 당첨되어 우리은행 같이 갑시다. 첫 번째 경기 원주 DB 대 KT 손익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DB는 최근 4연승을 질주하며 리그 초반 가장 뜨거운 팀으로 떠올랐다. 앨런슨과 알바노의 투톱이 확실히 자리를 잡았고 국내 선수들의 밸런스가 안정적이다. 특히 앨런슨은 하이포스트에서 볼 운반과 미드레인지 모두 활약하며 팀 공격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다. 알바노는 빠른 템포 전개와 커신 패스로 상대 수비를 흔들며 세컨드 찬스 창출에도 관여한다. 강상재는 페인트존 외곽을 오가며 리바운드와 수비에서 존재감을 드러낸다. 이정형과 최성원은 백코트 압박과 트랜지션 수비로 팀의 템포를 유지한다. 정효근의 공백에도 팀 밸런스가 흔들리지 않으며 리그 내 가장 안정된 전술 구조를 보인다. 홈코트에서는 에너지 레벨이 높고 초반부터 빠른 공격 전환으로 분위기를 주도한다. 리바운드 집중력과 수비 로테이션이 완성도 높게 돌아가며 후반에도 페이스를 잃지 않는다. DB는 최근 상승세 속에서 공격 효율과 수비 밸런스를 모두 갖춘 팀으로 평가된다. 결국 홈 이점과 현재의 폼을 고려하면 경기 주도권은 DB 쪽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리그 평균 실점 역시 크게 줄며 수비 완성도가 리그 상위권으로 올라섰다. KT는 최근 3연패로 하락세를 겪고 있다. 하윤기와 김선영의 콤비가 활약하고 있지만 팀 전체의 공격 리듬이 불안정하다. 조엘 카굴랑아는 드라이브인 돌파로 변수를 만들지만 경기 내 기복이 심하다. 힉스는 외곽과 인사이드를 넘나들며 공격 기여도가 높지만 수비 전환에서 약점을 보인다. 윌리엄스는 세컨드 유닛 가동 시 득점력을 보완하지만 팀 전체 밸런스가 무너질 때 해결사가 부족하다. 전반적인 공격 템포는 빠르지만 전환 수비가 정돈되지 않아 실점이 쉽게 발생한다. 특히 3연패 동안 상대 세컨드 찬스를 자주 허용하며 경기 후반 집중력이 떨어졌다. 김선영의 볼 운반과 패싱은 여전히 날카롭지만 외곽슛 성공률이 떨어지며 공격 효율이 낮다. 팀 전력이 나쁘지 않지만 조합의 완성도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전환 상황에서의 대응이 늦어 빠른 공격 템포를 유지하는 팀에게 약점을 노출할 가능성이 크다. 홈이 아닌 원정에서는 체력 관리와 리바운드 싸움 모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결국 KT는 분위기 반전을 위해선 외곽 성공률 회복이 절실하다. DB는 연승 흐름 속에서 팀 밸런스와 전술 완성도가 모두 안정적이다. KT는 개개인의 기량은 뛰어나지만 조직력과 수비 집중력에서 밀리고 있다. DB의 인사이드 장악과 알바노의 전환 리듬이 경기 주도권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KT는 외곽이 터져야 승산이 있지만 최근 폼을 고려하면 어려운 흐름이다. 결국 경기의 템포를 통제하는 쪽이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두 번째 경기 KB손해보험 대 한국전력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KB손해보험은 시즌 초반 3승 2패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비에나가 연일 폭발적인 득점력을 보이며 팀 공격의 절대적인 중심을 맡고 있다. 나경복은 측면에서 득점뿐 아니라 리시브 밸런스에도 기여하며 전방 전개를 책임진다. 임성진은 합류 이후 팀 전술에 잘 녹아들며 안정적인 서브 리시브로 공격 전환을 돕는다. 황태기의 세트 운영은 여전히 리그 최고 수준이며 볼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리시브 라인이 단단해 세트 플레이 전개가 자연스럽고 사이드 공격 루트도 다양하다. 3연승이 끊겼지만 팀 분위기가 가라앉지 않고 홈코트에서는 여전히 자신감이 높다. 비에나의 공격 점유율이 높음에도 피로도가 잘 관리되고 있다. 리바운드와 블로킹 집중력도 안정적이며 실수율이 적은 편이다. 팀 전체의 조직력 완성도가 높고 세컨드 볼 처리에서의 정확도도 향상됐다. 세트 중반 이후에도 집중력이 유지되며 후반 뒷심이 강하다. 결국 홈 이점과 주전 라인의 밸런스가 승부의 핵심이 될 것이다. 한국전력은 초반 3패 후 2연승으로 반등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베논이 폭발적인 공격력으로 팀 공격의 중심을 맡고 있고 최근 득점 효율이 매우 높다. 김정호와 신영석이 각각 공격과 블로킹에서 팀을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신영석은 노련한 블로킹 타이밍으로 상대 핵심 공격 루트를 차단한다. 리시브 라인이 점차 안정되고 있으며 세트 후반에도 흔들림이 줄고 있다. 베논의 공격 성공률이 리그 평균 이상으로 올라오며 공격 밸런스가 맞춰지고 있다. 다만 세컨드볼 연결에서의 완성도가 KB에 비해 떨어지고 전환 속도가 다소 느리다. 서브 범실이 잦아 세트 중반 이후 흐름이 끊기는 경우가 많다. 리시브 성공률이 안정되지 않으면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질 가능성이 있다. 국내 선수들의 득점 분산이 부족해 베논의 피로도가 경기 후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전반적인 팀 조직력은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 세트 플레이 완성도는 미흡하다. 그래도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며 경기 초반엔 적극적으로 맞설 가능성이 높다. 한국전력은 베논을 중심으로 전력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전반적인 조직력은 KB가 한 수 위다. KB는 황태기의 세트 운영과 비에나의 공격 루트가 확실히 안정적이다. 한국전력의 수비 집중력만으로는 KB의 다채로운 공격 패턴을 막기 어렵다. 세트 초반엔 접전 양상이 예상되지만 후반 체력 싸움에서 KB가 우세할 전망이다. 결국 경기의 완성도와 안정감 차이가 승패를 가를 것이다. 세 번째 경기 현대건설 대 GS칼텍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현대건설은 시즌 초반 3승 2패로 준수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카라가 22점을 넣으며 확실한 에이스 역할을 수행했고 정지훈의 공격 완성도도 높다. 이다형과 고예림의 이탈로 전력 약화 우려가 있었지만 팀 밸런스는 여전히 견고하다. 양유진, 김다인, 김영견으로 이어지는 국대 라인이 중심을 잡아준다. 김다인의 세트 템포는 여전히 빠르고 양유진의 블로킹 타이밍은 완벽하다. 리시브 라인의 안정성이 좋아 세트 전개가 부드럽고 코트 밸런스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카라의 피지컬을 활용한 오픈 공격은 여전히 리그 상위권 수준이다. 홈코트에서는 공격 성공률이 높고 세트 중반 이후에도 집중력이 흔들리지 않는다. 신인 라인업의 성장세도 두드러지며 전력 공백이 빠르게 메워지고 있다. 전체적인 팀 조직력은 여전히 리그 최상위권이다. 경기 리듬이 일정하고 실책 관리가 철저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결국 강팀 DNA를 유지하며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GS칼텍스는 최근 2연패를 당하며 주춤한 흐름이다. 실바가 32점을 넣으며 활약했지만 팀의 전체적인 공격 루트가 단조롭다. 국내 선수들의 공격 참여 비중이 낮아 실바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리시브 라인이 흔들리며 세터의 연결이 불안정해지는 경우가 잦다. 블로킹에서 높이 싸움이 밀리고 세컨드볼 대응에서도 불안감을 드러냈다. 실바의 체력 소모가 크고 후반으로 갈수록 결정력도 떨어진다. 국내 선수들이 경기 내 리듬을 만들어주지 못해 팀 밸런스가 무너진다. 수비 전환 시 집중력이 떨어지며 상대 세컨드 찬스에 쉽게 실점한다. 전술 다양성이 부족해 상대의 패턴 수비에 막히는 경우가 잦다. 팀의 전체적인 에너지 레벨이 낮고 연패의 여파로 분위기도 가라앉아 있다. 결국 실바의 개인 퍼포먼스 외에는 뚜렷한 해결책이 부족하다. 조직력 측면에서 현대건설에 비해 뒤처지는 모습을 보인다. 현대건설은 안정적인 리시브 라인과 다양한 공격 루트로 주도권을 잡을 것이다. GS칼텍스는 실바의 의존도가 너무 높아 한계가 명확하다. 양효진과 김다인의 조합이 경기 흐름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후반 체력 싸움에서도 현대건설이 뚜렷한 우세를 보일 전망이다. 결국 조직력과 완성도의 차이가 승부를 결정지을 것이다.